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은 성격서 한자풀이 163강입니다. 오늘 163강은 욥기 10장 1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토로입니다. 욥기 10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토로한다는 건 어떤 말을 한다는 거죠. 토자가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토에서 노출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토자는 이제 우리 음식을 먹으면 토해낸다. 이제 뭐 식사 중이면 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바이트 한단 말이 있죠.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오바이트는 원래 영어로는 바밋이에요. 바밋 VOMIT.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오바이트가 토한다는 말이 됐는지 이게 너무 많이 먹었다. 오버잇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는 참고로 들어주시고 하여튼 토할 토자 그래서 이게 감탄고토 해가지고 이제 예문을 들어드리는데요. 이 감은 아, 에,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은 달콤한 거죠. 타는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토해낸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한다, 뱉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감탄고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상황이 좋아지면 뭐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고 나쁘면 그걸 싹 잃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하는 거 나쁜 버릇이죠. 감탄고토. 로자는 이슬로 하는데 이제 풍찬노숙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이 풍찬노숙은 바람을 삼아서 바람을 밥 삼아서 찬은 먹는다는 거 반찬. 우리 음식점을 찬점이라고 그러죠. 중국 가면 이제 찬팅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는 중국 얘기고 아주 찬은 식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풍차는 바람을 반찬 삼아서 밥을 먹고 노숙은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황이 나쁜 거죠. 그런 상태를 풍찬 노숙한다. 지금도 가끔 그런 예를 쓰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를 풍찬 노숙을 하면서 이겨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토로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밝혀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적 보겠습니다. 오묘. 욥기 11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인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혜의 오묘하다. 오묘하는 거는 이제 이 깊고 어떤 묘한 그런 거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지혜가 이제 보통이 넘는다는 그런 뜻이죠. 아주 깊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묘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산간오지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주세요. 산간오지라는 거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아주 굉장히 깊은 산골이고 오지다 하면은 뭐 문명의 혜택은 전혀 없고 그런 뜻이죠. 요새로 말하면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데를 하는 말로 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인터넷 안 되고 핸드폰 안 되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아주 완벽하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 국토가 좁다는 게 또 장점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나라가 작아서 이 통신망 깔기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북쪽은 빼고 남쪽 한반도의 남쪽만 보면은 아주 거대한 도시국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5,200만 명이 사는데 이 보면은 그 계속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은 도시와 도시로 거의 연결돼 있어요. 산은 별로 안 보입니다. 뭐 산은 많지만 그만큼 도시화가 돼 있다. 그런 뜻이 돼 있죠. 산간 오지는 굉장히 그런
문명 혜택도 없고 불편한 데다. 그래서 이제 오지수당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런 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오지수당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오지수당도 주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가면 승진할 때 가산 점수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 오지에 가면은 오지수당도 주고, 산간 그런 이제 그런 나쁜 환경이니까 승진할 때 점수도 주고, 그런데도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대요. 가기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추첨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돈 더 좋은데도 싫다 그러고, 승진 뭐 시켜준다도 싫다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예. 자, 묘는 묘령이다 하고 예문을 냈는데, 묘령은 여자한테 쓰는 말인데, 아가씨, 20살 된 아가씨를 묘령이라고 그래요. 묘령의 나이. 남자는 약관의 나이. 남자 나이 20살은 약관, 여자 나이 20살은 묘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오자는 깊을 오자. 심오한 학문, 그런 얘기를 하죠.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실족, 욥기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실족한다는 것은 다리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실자의 발족자죠.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꼭 발을 헛디딜 때 실족했다고 그러죠.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다, 실족했다, 어떤 뭐 기회를 놓쳤다, 뭐 그럴 때 쓰는 말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농불실시다 하고 예문을 드렸는데, 농사 짓는 데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농사지 벽시 뿌릴 때 벽시 뿌리고, 거름줄 때 거름줄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 시기를 놓치면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늘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요. 비가 제때 와줘야 되고요.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 적당할 때 비가 내려주고, 그래서 이 농작물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그래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농벌실시,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화사첨족, 발족자에는 화사첨족이라는 예문을 드는데, 우리 사족을 단다 그런 얘기 있죠. 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화사첨족에서 나온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뱀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이야기하면 뱀에 다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옆에 누가 얘기했더니, 그래? 다리도 그려보자 하고 다리 그렸는데 뱀 그림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사족을 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망쳐놨다. 그건 사족이다. 불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화사첨족, 다리를 첨가했다. 다리를 덧붙여놨다. 뱀의 다리를 덧붙여놨다. 그런 뜻입니다. 실족. 어떤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변명. 욥기 1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 변명이라는 건 좀 나쁜 뜻이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깔락을 말한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변명.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거죠. 꼭 핑계를 찾고 그런 사람들 있죠. 나쁜 버릇입니다. 하여튼 뭐 숙맥불변 예문을 드렸어요. 이 변자는 가린다 그런 거예요. 구별한다. 숙맥은 숙맥불변이란 말은 숙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숙맥이 바로 원래는 숙맥이에요. 그 사람 숙맥이야. 숙맥 같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거죠. 그다음 진실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맹꽁이 바보,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쯤 되는 거죠. 그래서 쑥맥이라는 거, 쑥맥, 쑥은 콩입니다. 우리 먹는 콩 있죠. 콩 두자도 있지만 이 콩 숙자도 있어요. 맥은 보리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와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 쑥맥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을 못한다. 그래서 쑥맥이다 그런 얘기예요. 쑥맥이다. 거기서 나왔다는 말 알아두시고요. 명은 밝은 명자인데 명견 말리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판별력도 좋고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명견만리의 식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리를 내다보는 밝은 견해가 바로 올바른 견해 이렇게 되겠죠. 명견만리, 이건 멀리 내다보면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어떤 TV 프로그램에 명견만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기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격언 욥기 13장 12절의 말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격언이라고 그랬어요. 격언은 어디 이 좋은 말씀이죠.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 격자는 법식 격자예요. 격언. 그래서 이게 격투기 종목. 이 격투기 종목 할 때 격투기라는 거는 이제 운동 경기 중에서 권투, 레슬링, 그다음에 씨름도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거, 권투도 있고, 뭐 레슬링도 있고 그렇게 유도도 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격투기 종목. 그래서 격투기 종목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때요. 이 격투기에서 많이 땄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은 1976년에 레슬링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복싱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금메달이 나오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예를 들어 승마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일본도 그랬답니다. 일본도 60년대 하면 이제 뭐 이런 권투나 이런 데서 많이 메달을 따다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격투기라는 게 매 맞는 거거든요. 사람 힘들고 그냥 악으로 하는 거죠. 별로 뭐 돈은 없고 국가에서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격투기에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트렌드다 이거죠. 트렌드가 맨 처음에는 그런 매 맞는 거 이런 거지 안 한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안 하더라. 격투기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어는 호언장담. 이제 호자는 호걸 호자죠. 호탕하다, 호방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호언장담이라는 거는 아주 호기롭게 말을 하고 이 장은 이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씨름 잘하는 거 장사라고 그러죠. 그런 장담, 그런 이제 호탕하게 아주 큰 소리 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속은 아무것도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있죠. 호응 장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좀 호응 장담하는 그런 끼가 좀 있다고 그래. 그래야지 뭐 도움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으니까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정이 어려워도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어울리게 되더라 하는 그런 토로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격언, 이건 법식 격자인데 어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죠. 이렇게 하기로 다음 한자 낙엽입니다. 욥기 13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낙엽은 이제 떨어질 낙자의 엽은 잎사귀 이파리 그런 거죠. 낙엽이라는 게 가을 되면 떨어지는 그런 이파리를 낙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낙자는 떨어질 낙자인데 수락석출 그렇게 예문을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는 물 숫자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돌이 나오더라. 그런 뜻인데 물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저수지에 물이 빠지니까 돌이 나타난다. 이게 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여러 가지 저수지에 물 나가면은 사람들이 버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낚시를 했다면 뭐 낚시 도구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지나가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저수지 가뭄이 되니까 그때 온갖 것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맡다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떠나니까 온갖 비리가 다 뭐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온갖 선행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것들이 다 나온다. 주로 이제 그런 뜻에서 쓰인 게 수락석출. 엽은 이렵 장목 이렇게 있어요. 이렵은 나뭇잎 하나죠. 이 장자는 막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장애인 하는 거죠. 그 장자에 막을 장자, 장애물 경기 있습니다. 이 목자는 눈목자인데 이게 나무잎 하나가 눈을 가린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 하찮은 것이 큰 일을 망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등산가가 이 등산하는데 조그만 아주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죠. 같은 뜻이죠. 이렵장목. 에,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려서 앞에 시야를 못 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낙엽. 자, 다음 한자 점검. 욥기 13장 27절의 말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점검한다는 것을 뭐 챙겨본다, 체크한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점자. 이거는 이 살펴본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점검한다. 검자도 이제 살펴본다, 검사한다. 이 점자도 검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일점, 홍일점 그렇게 해놨는데 청일점은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한 사람 있으면 청일점이라고 그러죠. 홍일점은 남자가 대부분인데 여자 한 사람 있을 때 홍일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에는 홍일점이 굉장히 이 두각이 됐죠. 왜냐하면 여자 보통 이제 어떤 뭐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인데 여자가 한 사람 있으면은 홍일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말이죠. 이 홍일점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자 세상이 됐다라기보다는 여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에 여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어릴 때였죠. TV를 보면은 미국에 이렇게 뭐 대통령 나오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의회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거기를 보면은 여자들이 뭐 마이크 잡고 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무슨 저 사람 뭐 여자인데 장관이라고 그러고 그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여자가 여기 저기서 뭐 장관 나고 그러나 그랬는데 바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여자들이 뭐 국회의원의 30%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요새 이제 홍일점이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쓰고 오히려 청일점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청일점으로 있다. 홍일점은 하여튼 그런 뜻이다. 이제 검자 검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찰, 심, 사, 감, 열 이렇게 밑에 예문을 뭐 글자를 5개를 써놨는데 이게 전부 다 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한다, 조사한다, 살펴본다 다 그런 뜻입니다. 이 찰, 감찰한다, 뭐 경찰, 그 심사한다, 심판, 뭐 경기 내용을 보는 사람 심판이죠. 사자, 조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열은 검열, 뭐 신문 검열 한때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신문 내용을 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이 이 위수령 할 때는 군이 검열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가 정치를 장악한 때가 있었죠. 그 군사 정부에서는 그때 군 검열필하고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군사 정부에서 검열을 했다. 요새 뭐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때는 군 검열필 해가지고 그 도장이 찍혀야지 신문이 발행된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찰심사 감열 이게 전부 다 검사한다, 조사한다,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한자 생애 욥기 1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 생애는 한 사람의 일생을 생애라고 그래요. 이 생은 날생자의 애자는 물가에, 이 물 가장자리 애자도 되고 끝이다 이런 뜻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 자, 생자는 생년월일 이렇게 했는데, 생년월일은 뭐 다 아는 거죠. 이게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은 이 생년월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가면은 그 생년월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서. 그래서 몇 시냐 또 시간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뭐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가 맞는지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남자 여자 생년월일을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보는 요령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생년월일이 기본이 되죠. 우리 주민번호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인데 앞에 6자리가 바로 생년월일이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주민번호 제도가 이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그냥 그때 불만의 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벌써 주민번호 나온 지가 뭐 40년 이렇게 될 겁니다. 40년 이상 될 거예요. 50년 뭐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거를 하고 그 번호를 적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증 까보자. 뭐 네 나이가 많으냐 내 나이가 많으냐 누가 형이냐, 우리 민증 까볼까. 민증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 거기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죠. 번호만 봐도. 그 뒷자리도 프라이버시 침해래요. 아는 사람들은 이 뒷자리 번호 7자리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구청에서 등록했는지 어디 동사무소에서 생년월일 해서 주민번호를 받았는지 그게 다 노출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 그 주민번호 제도는 항상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애자는 물가 애자인데 여기 천혜고하다 하는 그런 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천혜고하, 아주 고하는 고한데 그 중에 천혜고하는 특히 좀 안 된 고하다. 이제 부모 없는 아이가 고한데, 천애는 하늘의 끝이란 뜻이에요. 저 망망대 하늘에 그 끝에 고하로 있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애 고하다. 이 애자는 물가란 뜻도 있고 끝이다. 하늘의 끝이다. 하늘 저 끝에 거기에 고하다. 천애 고하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하는 소리를 듣죠. 하여튼 생애는 그 사람의 일생, 사람의 한평생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복부. 욥기 15장 2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복부는 이제 배를 얘기하는 거죠. 동풍을 어찌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배 부분, 그런 뜻이죠. 배 복자입니다. 여기 이제 구밀복검 예문을 드렸는데, 이 밀은 꿀을 얘기하는 거죠. 입에 꿀이에요. 그 다음에 배에는 검이 있어요. 검은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콤한 얘기를 하고 뱃속에는 검을 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그렇게 하고 이제 뒤로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 구일복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부. 그 다음에 부자는 서부영화. 서부영화 여러분들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표적인 재벌의 회장님,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부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게 서부 개척시대 영화죠. 거기 보면 이제 인디언도 나오고 거기에 보안관도 나오고 또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나와가지고 총싸움하고 뭐 거기 음악도 굉장히 아주 경쾌하고 그랬죠. 그래서 서부 영화 저도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주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그 배경을 가지고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서부 영화. 자, 다음 한자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새 두창, 원숭이 두창 뭐 해가지고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자가 머리 두자냐 안데 머리 두자가 아니고요. 이 천연두, 수두 여기 이렇게 예물 역질이라는 얘기예요. 두자가 우리 천연두는 얼굴이 없는 거, 얼굴이 이제 곰보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 곰보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천연두는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수두, 수두는 어린 아이들이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두에서는 이제 이 전염병이라서 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죠.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만 면하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병이죠. 하여튼 두창의 두자는 역질이다. 그런 역병 하는 거고 이 창은 이 가려움이에요. 가려움다는 그 창자인데 우리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죠. 만신창이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 때 쓰는 말이 창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는 이 그런 증생. 그러니까 이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건 온 몸이 전부 다 뭐 이게 가려움이라기보다는 아주 엉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반창고에도 이 창자를 씁니다. 반창고 흰색에서 이제 접착 테이프처럼 돼가지고 이 고자는 기름 고자예요. 그렇게 상처가는 부분을 멜 때 이제 반창고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창자는 가려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두창의 증세는 두통, 근육통, 피로감, 그러다가 이제 수포가 생기고 딱지가 않고 그런 증세를 나타낸답니다. 하여튼 요새 이제 두창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두창은 이렇게 쓴다 하는 뜻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